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오스카 시상식처럼 그래서 와이스카 시상식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 이런 거 연말에 해야 되는데 설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스카 시상식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인기 구간에 선정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다는 구간이니까 봅시다. 우선은 1위. 우리 이정모 관장. 이정모 관장님의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테라포밍을 하겠다. 근데 그게 과학자로 봤을 때 과학자로서 이게 타당한 거냐. 근데 이게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영상이. 댓글이 우와 생활 속에 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또 호불호가 또 원체 갈리고 있는 요즘이어가지고 이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그런데 화성은 제일 가까울 때도 빛의 속도로 3분 4초가 걸려요. 빛의 속도로 3분 4초. 달은 1.2초인데 1.3초인데 1.3초, 3분 4초.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거잖아. 엄청 먼 거예요, 화성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화성 가는 뭐 우주선 표 파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네. 편도표예요. 가는 것만 하죠. 왜냐면 올 때는 할 수가 없어. 왜? 다시 오려면 지구를 떠날 때보다 화성은 작으니까 천천히 나가던 중력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우주선에 그 연료를 싣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 줄 테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가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과 노력과 기술이 있다면 네. 차라리 지구에서 좀 잘 지구를 고쳐가면서 사는 게 낫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50만 뷰가 넘었구나. 대단하다. 자, 다음 영상 볼까요? 2위. 우리 역시 김경일 교수님. 우리 와이스트릿 그 조회수로는 지분율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 김경일 교수님. 요때가 강한 멘탈을 만드는 방법. 요거 아마 풀 버전이었을 거예요. 이때 제 기억에 BTS, 그때 이 BTS가 막 이렇게 좀 눈물을 보이면서 눈물에 회식했던 그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래서 BTS 같은 대단한 스타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도 좀 멘탈을 케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동차 딜러분들도 예. 혼자 온 손님과 일행으로 온 손님한테 예. 같은 자동차를 판매하는데도 네. 말이 조금씩 달라요. 노련한 분들은. 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온 손님한테는 이 자동차가 얼마나 스타일리시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좋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당신이 얼마나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시는가를 많이 얘기해요. 혼자 온 손님한테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옛날에 봤던 딜러분인데 네. 다음날 가족을 데리고 데려왔어요. 우리로 온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러더라니까. 어제 그렇게 스타일과 그 다음에 막 엔터테인먼트와 이런 드라이빙의 쾌적함과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던 분이 가족이 딱 오니까 우리로 왔죠. 네. 첫 마디가 이거더라고요. 고객님, 이 자동차 타시면 덤프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막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네. 저는 이런 논문을 본 적도 있어요. I seek pleasure, we avoid pain. 되게 유명한 그 논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I seek pleasure. 나는 기쁨을 추구하고 추구하고. we avoid pain. 우리는 고통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자아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도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네. 나도 불안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나는 즐겁고 신나는,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거예요. 30만 뷰였네, 이건. 30만 뷰.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순칠 교수님과 함께 했던 양자 물리, 퀀텀의 세계에 대해서. 양자 물리, 이게 이해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양자 물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어딘가 아주 미시 세계의 양자라는 녀석들이 그냥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라. 그걸 굳이 우리의 이 3차원 세계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거의 앞부분에 양자 물리는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다. 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 거기에 뭐 말하는 토끼, 네네네. 뭐 말하는 고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음. 근데 이제 그냥 거기는 그 세상은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가 보는 것처럼 양자 물리도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 세상 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 모습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그 세상 모습은 그렇다라고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 세상의 그 규칙을 가지고 저희가 뭘 만들어서 네. 우리 세상으로 가져온 게 이제 양자 컴퓨터니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세상 법칙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물건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냥 양자 물리를 우리가 왜 일반인도 조금 알아두면 좋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양자 물리가 한 10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양자 물리 덕분에 뭐 반도체, 레이저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그 덕분에 이제 전자공학이 이렇게 발달했고요. 네. 화학 같은 것도 네. 그전에는 뭐 연금술 수준이었다가 이제 현대 화학의 모습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도 이제 DNA, RNA 네. 이런 거를 알게 된 게 이제 전부 다 양자 물리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뭐 원자폭탄도 그렇죠. 양자 물리의 원리에 기초한 거니까 뭐 좋은 일만 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현대 문명이 양자 물리의 완전히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네. 새로운 그 문명과 문화에 영향을 미칠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아시는 것이 앞으로 올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테고 또 잘 적응하실 테고요. 다른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안톤 숄츠 기자님. 안톤 슐츠가 아니라 안톤 숄츠가 맞대요. 나중에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안톤 숄츠로 좀 몇 개는 이제 수정을 해드렸는데 한국인들의 그 이상한 행복 책을 쓰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파란 눈의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조금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톤 숄츠 기자님을 모셨는데 그때 뭐였지? 교육, 그다음에 뭐 아파트 문화, 금전적인 거 여러 가지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을까? 이런 집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 집이 저희 꿈이다. 그래서 혹시 아파트 있어요? 저 아파트 있어요. 몇 평이요? 뭐 37평, 뭐 42평. 팔면 얼마나 나오고? 뭐 그 정도. 이 집 살 수 있어요. 꿈 아니고 그냥 지방으로 이사 가야 돼요. 할 수 있는데 네, 할수 선택을 있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게 대부분 어느 정도 저희 선택이거든요. 사람들 그냥 약간 어려운 선택 못 하고 그냥 두려워.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음악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음악 뭐 무슨 음악이 뭐 근데 원래 내가 음악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난 지금부터 음악 할게요. 아마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먹고 살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행복하게. 저도 옛날에 거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정말 돈 없이 많이 살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시작을 한 거는 주식이라든지 재테크 채널로 시작을 했는데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 보면은 인문학, 기초과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 내용들 공부해서 우리의 이제 지식도 복리효과로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은 이제 주식과 관련된 건데 SBB테크 IPO 직전에 저희가 탐방을 갔었죠. 해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이제 감속기 아니겠습니까? 감속기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인데 SBB테크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감속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가장 많이 돌려보신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전 대통령이 이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됐는지 그 방문한다는 사실이 미리 어디 누가 알아가지고 막 주식을 사고 막 주가가 미리 올랐고 요런 얘기들 요런 약간 뒷이야기 요걸 더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잠깐만 벌써 2년 전인가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이곳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 좀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거 없습니까? 오시는데 네. 한 3일 전에 갑자기 그 산업부에서 그 연락이 3일 전에 온 거였어요? 예. 그래요? 산업부에서 네. 산업부 장관님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네. 이제 방문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오. 근데 막상 온 분의 명함을 보니까 네. 이 청와대 쪽인 거예요. 청와대 명함이요? 이 급비 사항이니까 직원들한테도 알리지 마라.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에피소드 한다면 뭐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거기 VIP 오시니까 예. 주변에 폭발물 탐지기 견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하니까 네네. 주변에 셰퍼트. 어떤 분이 그거 보시고 예. 저 회사 뭔 일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저희 모회사가 KPF니까 네. KPF IR팀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혹시 거기 VIP 오시냐? 누가 벌써 그 냄새 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역시 이게 주식쟁이들이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오시고 난 그날로 바로 그 모회사 KPF 주식이 상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와, 전에 듣고 나서는 야 역시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영상, 최신 영상인데,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애널리스트, 이광수 연구위원님이 강남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강남의 전세 가격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많이 이제 걱정이 된다. 그리고 뭐 PIR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가격에서 이 물량을 다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아니요, 그렇죠. 갑자기 26억에서 확 떨어지니까 단기간. 예. 이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알아야 전망을 가능한 거죠. 네네네. 그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6억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도에 8억, 19년도에 9억 4천, 2020년도에 10억 9천, 2021년도에 갑자기 12억 6천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예.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비싼 가격에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사줘야죠. 예. 근데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계속 자산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진폭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을 받쳐줄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강창희 대표님. 강창희 대표님도 와이스트리트 그 조회수로는 지분율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 번 출연을 해주셨는데, 강창희 대표님 영상은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노후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후에 자식에게 너무 기대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창희 대표님이 일본 생활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일본의 문화, 경제 이런 거 많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의 부동산 침체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특히 이제 최근에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78%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본도 제가 도쿄에서 근무할 때 60%가 부동산이었어요. 예. 그게 지금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줄어든 이유를 제가 몇 개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 예.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집값,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네. 계속 떨어졌어요. 네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면 일본의 3대 도시, 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네. 이 3대 도시의 택지를 네. 지수를요 82년을 100으로 볼 때 네. 91년에 290까지 올랐다가 네. 그게 2012년에는 102까지 떨어졌어요. 언제까지냐면 2020년까지 120까지 올랐어요. 네. 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에 한 20%도 올랐나? 예. 반등은. 근데 했네요. 코로나 사태로 네. 관광객이 또 안 오니까 다시 떨어진다고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본 일이 있어요. 이게. 네. 그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첫째 이유고요. 또 부동산 이야기가 요즘에 핫합니다. 그것도 우리 부동산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이 상승은 끝났다, 집값 폭락이 시작된다라고 많이,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상승이 계속되던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즈음 그때부터 많이 이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초반에 조금 욕을 많이 드셨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선구자로 이제 추앙을 받고 계시는. 네. 2012년, 13년 이때쯤 매물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고 미분양도 많았고. 예,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현장에 있었고 네. 손님들을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업을 통해서 불러와서 상담을 하고 네. 하는데 집을 안 사요. 분명히 사야 올라가는데 네. 이때쯤은 저도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네. 매매 시장에서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는지를 봤는데 거래량이 터지질 않아요. 네네. 슬금슬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가 한 13년? 그렇죠. 13년, 4년부터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계속 거래량도 그렇게 늘지도 않고 거래량이 사실 좀 늘어도 그게 어디에 국한됐었냐면
그 악성 미분양 아파트. 아,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네, 하죠. 네,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근데 좀 싸게 나올 때. 네. 뭐 할인도 막 30%, 예, 40% 예. 하고 건설사 보유분. 예, 좀 심한 거는 70%까지 할인한 게 있었어요. 70%요. 네. 뭐 한때 뭐 타워 팰리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네, 할인해서 맞습니다. 팔았으니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팔았던 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죠. 근데 얘네들은 팔려봤자 가격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분양가는 고정이니까. 네네. 예. 팔린다라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아직도 매물이 많고 예, 경매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데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를 않네. 3프로TV 이진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던 시절, 21년 하반기였나? 그때도 나오셨었고, 또 22년 하반기쯤에 나오셔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진호 대표님이 약간 그런 구조적인 거, 왜 구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특히 그때 재건축 재개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도 늦는다. 그런 거 많이 강조해 주셨죠. 사실 되돌리는 작업이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집권하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도 이 시장을 풀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거 다시 돌리는 거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말하자니 참 색깔 없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말고 다른 공급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가 다들 궁금할 거고 저도 궁금한데 네. 집값이 내리는 게 누구에게나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앞으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많지 않고 대체로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 내리는 지역의 공통점들을 보면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부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세가요? 하락세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항상 어느 지역이나 도심의 외곽 지역에는 네. 어떤 규제가 있어서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면 집값이 오르면 그 주변부에 집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경기도의 빈 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는 많은 주택들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뭐 뭐든지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경기도의 집값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야 다른 부동산을 따라가겠으나 네. 뭔가 수급이 꼬여서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조회수 지분 많이 갖고 계시는 김경현 교수님 또 나오셨는데 이게 아마 그 내용이었을 거예요. 성공을 했다가 한꺼번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 혹은 너무 뭔가를 맹신하고 과신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뉴스에서는 좀 많이 봤지만 왜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망하는지 그런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복권에 당첨된 적은 없지만 많이 좀 같이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착오를 통한 학습. 예, 예. 그러니까 무언가 사전에 생각을 하고 해야 결과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사님이 이걸 사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샀을 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든 그래서 샀는데 올라가도 배우는 게 없고 떨어져도 배우는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없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런 걸 도박형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도박형 인생. 그 도박형 인생에서 정말 100분의 1의 확률 혹은 몇백분의 1의 확률로 큰 돈 번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그래서 단명하더라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수명이 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돈이 이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형벌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거만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갑질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물리적으로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자기 목끝을 겨누는 칼끝이나 창끝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본 적도 많아요. 물론 무조건 단명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이제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개그맨 서경석님 공인중개사 합격 그 뒷이야기 그때 요거는 이제 두고두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서경석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브레인 아닙니까? 서울대 출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쉽지 않았다.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좀 기사에 났던 거 중에 시험 한 달 앞두고 집에 안 들어간 이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대로는 이거 진짜 2년간의 나의 이 정성이 큰일 나겠다 이거. 어? 그래서 녹음실하는 후배 네. 그 작업실에 탕비실에다가 제 책상 넣고 네. 한 달 동안 일이 끝나면 글로 가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뭐 카메라 찍어서 이렇게 뭐 올리시더라고요. 카메라를 찍어서 올리려고 간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하러. 그러다가 중간중간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네, 간단하게 이제 콘텐츠를 올리긴 했지만 네. 새벽 1시, 2시까지 집중해요. 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요. 왜냐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네. 다음날 7시쯤 일어나서 예.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서 멀지 않아요. 가서 씻고 바로 또 라디오 하고 다른 일 하고 마치면 또 그 작업실로 가고. 그래서 제가 그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돼갈 때 아내로부터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애가 예.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는 나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했어. 오. 그래서 그 얘기. 딸 하나죠. 네, 딸 하나.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 이게 붙든 떨어지든 예.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내 주변을 힘들게 하는 도전을 하지 않겠다. 에이, 그게 무슨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혼자 힘들었는데 뭐 주변에 조금 잠깐 아빠 들보 본 건데. 예. 이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안가정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뭔가 아니죠. 주변에 패 끼치는 걸 너무 막 그게 아니라 저기 하시니까. 제가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 그렇게 훌륭한 아빠가 아니잖아요. 에이, 아무리 제가 뭐 아니에요. TV 겸손.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예. 너무나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은 바쁘시죠. 아이와 아내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평소에도 음.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개를 더 했으니 음. 가장 그 감수성 예민하고 사춘기로 이제 곧 돌입하기 직전인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제가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온전히 혼자 떠안아야 하는 제 특기인 그 떠안기를 제 아내에게 넘긴 거니까 이건 너무 못할 짓을 한 거죠. 너무 좋은 분이시다. 나 그 진짜 괜찮다니. 마음이. 자기가 내 코미디를 싫어했지만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싫어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은 와이스트릿 영상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죠? 너무 이제 많이 우리가 콘텐츠가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영상들 고정 댓글로 URL 남겨드릴게요. 그 연휴 동안에 하나씩 보시면서 되새김질 하시면은 또 이제 지식의 복리 효과도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계속해서 열심히 미친 듯이 만들겠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에 많이 힘드셨죠? 2023년에 안 힘들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힘든 와중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좀 지혜로운 길을 밝게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